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우케츠 괴담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생태계에서 잘 나가는 우시지마의 유일한 대항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나름 또 이제 우케츠 괴담이 유튜브에 영상이 많아요. 여러 명이 올렸는데 또 저에 대한 제 버전의 우케츠 괴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우차차 계속 하고 4400님 있습니다. 슈퍼챗 3만원 감사합니다. 네, 우차차님께서 3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 이거야? 야, 너 좋다. 너 아버지 뭐 하시니? 아버지 이거 몇 개 있으시니? 이거니? 야, 너 좋다. 응? 야, 감사합니다. 아무튼 간에,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케츠 괴담의 유일한 대왕마.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크리스마스에 또 할 짓거리 없어갖고 방구석에서 스마트폰이나 끼고 자빠져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우시지마의 유일한 대항마 우케츠 괴담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케츠 괴담은 제가 이거 예전에 했습니다. 사실 2번 정도 했는데 찾아보니까 했더라고요. 근데 또 우케츠 괴담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때 한 거는 조회수도 별로 안 나왔습니다. 야, 264 나왔더라. 주플릭스 초기에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봤던 얘기일 텐데 이 이야기 때문에 우케츠 괴담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우케츠 괴담. 예, 이게 이제 대표작입니다. 부동산 미스터리 이상한 집. 이상한 집. 사고가 난 건물은 아니다. 기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위화감이 느껴지는 공간을 추적한 끝에 나타난 것은 무슨 약도가 나왔네요. 일본어를 읽을 수 없지만 여기가 뭐 이제 안방이고 화장실, 베란다, 여기 뭐 주방. 여기에 뭐 이제 세탁기 같은 거, 여기 세탁기 같은 거 놓을 수 있고, 여기 이제 뭐 싱크대죠. 가스레인지랑 이렇게 있고, 또 침대방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거기네 화장실, 이렇게 욕조 있고. 딱 알 수 있어. 산타 없애줘요? 왜요? 왜요? 크리스마스라 그런데? 할게요. 이는 한 집의 배치도이다. 당신은 이 집의 이상함을 눈치챘는가? 아마 언뜻 봤을 땐 극히 평범한 민가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주의 깊게 구석구석 살펴보면 집안 여기저기에서 기묘한 위화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그런 위화감이 겹치고 겹쳐 이윽고 하나의 사실을 도출한다. 그것은 너무나도 무서우며 결코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다. 자, 첫 번째 챕터 넘어갑니다. 이렇게 지인의 연락. (9월 5일) 지인인 Y씨한테서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Y씨와는 몇 년 전에 업무로 알게 된 사람으로 지금은 연애 몇 번 식사를 같이 하는 사이가 됐어요. Y씨에겐 최근 첫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 첫 단독 주택을 구입하고자 결심해요. 사업이 성공하고 있었기에 집을 사려면 바로 지금이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매일 밤 늦게까지 부동산 정보를 뒤지다가 드디어 도내에서 이상적인 건물을 찾았어요. 아, 그게 여기구나. 조용한 주택가에 지어진 2층 건물입니다. 역과 가까우면서도 근처에 자연이 많으며 신축은 아니지만 오래된 건물도 아니에요. 집안을 살펴보니 개방적이고 밝은 실내 장식에 부부 둘 다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배치도에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입니다. 오호, 그러네.
여기는 지금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럼 이 빈 공간이 왜 있는 거죠? 뭐 시실리 2kg에다가 영화에 나오잖아. 그 벽에 막 벽장에 박아놓고 세멘 발랐나? 이 빈 공간이 뭘까? 1층과 1층의 부엌과 거실 사이의 의문의 공간인데요. 문이 없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고. 사는데 불편함은 없지만 아무래도 불길해서 나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Y씨의 말을 빌리자면 웹 라이터는 그런 거 잘 알지? 라는 겁니다. 웹 라이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우연히도 내 지인 중 K씨라는 네, 이 K씨가 쿠리아라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캐릭터잖아요. 이 쿠리아라의 캐릭터가 그 설계사야. 그 집 도면 그리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우케츠괴담이 이 설계도 이야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쿠리아라가 계속 등장하면서 설계사다 이런 소개가 나오는 겁니다. 좀 힘든 캐릭터인데 나도 의문의 공간이라는 오컬트틱한 이야기에 조금 흥미가 생겨서 K씨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자, 이 K씨 추리합니다. K씨에게 미리 배치도 데이터를 보내고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요. 아래 내용은 K씨와의 대화를 글로 옮긴 겁니다. 전화 걸어. 띠디디디 얼러러러러러러 찰컥. 아, K씨 오랜만이에요.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괜찮구만. 우케치 양반. 그보다 이 보내준 배치도 말이야 영심상치가 않아 그래. 예, 1층에 그 의문의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뭔가 알아내신 게 있나요?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말이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점이구만. 의도적으로 말이에요? 원래 이 공간은 원래라면 필요 없는 두 개의 벽이 형성되고 있지. 주방 쪽이 아니라 여기가 주방이 맞는 것 같은데 식당이랑 그 음식 만드는 주방이 따로인가? 공간이 분리돼 있나? 부엌과 접힌 두 개의 벽 이것만 없으면 의문의 공간은 생기지 않아. 부엌도 더 넓어지겠지. 부엌을 좁히면서까지 굳이 왜 이곳에 벽을 세웠다는 거는 이 공간이 처음부터 필요했다는 이야기구만. 그렇네요. 진짜 왜 만든 걸까요? 어쩌면 말이야 우케츠 양반 처음엔 이곳을 수납할 공간 같은 곳으로 만들 예정이었던 게 아닐까. 예를 들면 말이야 거실 쪽에 문을 대면 벽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 그리고 부엌 쪽에 만들면 식기장이 되는 거야 찬장. 하지만 도중에 생각이 달라졌거나 비용이 부족해서 문을 닫는 걸 포기했다 이 말이야. 그렇군요. 그땐 이미 공사가 진행돼서 배치를 바꿀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공간이 남게 됐다 이건가요? 그리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구만. 역시. 그럼 이게 오컬트 같은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구만. 하지만 말이야 우케치 양반. 예? 혹시 말이야 이 집을 누가 지었는지 알고 있나? 전 주인이에요. 30대 남성이고요. 아내랑 자식이 하나 있다고 그러던데요. 직업이 뭔지는 알고 있나?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도 신경 쓰이시는 게 있나 봐요. 그게 말이야 우케치 양반아. 처음에는 말이야 이 배치도를 봤을 때 상당히 이상한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런가요? 의문의 공간을 제외하면 딱히 이상하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드는데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2층의 배치도다 이거야. 2층이요? 이 방을 보라고. 여기서 아이방 뭔가 느껴지지 않단 말이야. 무늬가 두 개가 있네요. 이중문인가요? 그렇다 이거야. 게다가 문의 배치도 또한 이상하다 이거지. 근데 이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거 아닌가? 봐봐. 일로 이렇게 들어가고 보통 이제 그 파우더룸 같은 거 붙어 있잖아. 큰 집들은. 여기가 그 화장대나 뭐 이렇게 있어. 큰 집들 보면은. 그래서 이게 딱히 이상하다고 할 것들도 아니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이게 작가의 의도가 있겠죠. 이게 씨발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오고 아이방으로 들어가려면 일단 멀리 돌아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계단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존나 복잡하긴 해. 예. 존나 복잡해. 애초에 이제 집을 설계할 때 여기에 문을 달았으면은 간편한 건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문을 더 달았냐 이거야. 복도에 문을 달기만 하나. 대화 대사치기가 힘들구만. 복도에 문을 하나 달기만 하면 되는 걸 왜 이렇게 귀찮은 설계를 했냐 이 말이야. 소데스네 스바라시 우케츠상. 게다가 이 방은 말이야 창문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진짜 창문이 없는 방이에요. 애초에 방을 이렇게 한가운데다 만든 이유가 뭐야? 존나 희한하다 그지? 정말이네. 중앙에 있는 방이나 에어컨도 설치할 수가 없고 볕이 들어오지 않으니 생활 환경도 좋지 못하다 이 말이야. 아, 지금 깨달았는데요. 이 화장실 말이에요. 아이 방에서만 들어갈 수가 있네요. 아마도 아이 전용이겠다 이거야. 참고로 이 화장실에도 창문이 없다 이 말이지. 창문이 없는 이중문에 화장실이 딸린 방이라 왠지 독방 같네요. 과보호로 넘기기엔 지나치다 이 말이야. 아이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느껴지는구만. 그리고 어쩌면 말이야 아이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설계도를 보내면서 상담을 요청한 집은 이사를 온 겁니다. 전 집의 사람이 이 집을 설계한 거예요. 지었고. 그러니까 희한해서 이제 뭐 희한하다기보다 괜찮냐 이런 집인데 그래서 물어본 건데 설계도 보고 괜찮은 집인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공간을 발견했고 그래서 나에게 부탁을 했구만. 모든 방이 말이야 아이를 둘러싸는 식으로 배치되었다 이거야.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아이를 밖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아니냐 이 말이야. 오호. 그런데 이 아이 방과 문으로 이어진 이 방 말이에요. 아마 부부의 침실이겠지. 더블 침대도 있고 이 방은 개방적이야. 창문도 많아. 나는 밝고 개방적인 실내 장식이라는 Y씨의 말을 떠올렸다. 다만 이 방에도 조금 이상한 점은 존재한다 이거야. 여기 샤워실이 있단 말이야. 옆쪽에 방이 탈의실을 겸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탈의실 안이 훤히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고 보니 방과 방 사이에도 문이 없네요. 아무리 부부라 해도 이 말이야 목욕을 막 끝낸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을 텐데 말이야. 뭐랄까 상당히 사이가 좋은 부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와 격리된 아이라는 이 언밸런스함이 뭔가 꺼림칙하다 이거야. 뭐 지나친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렇군요. 샤워실과 별도로 욕실도 있네요. 이건 드문 경우가 아닌가요? 없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좀처럼 보기 어렵다 이거야. 그러고 보니 욕실에도 창문이 없구만. 샤워실에는 큰 창문이 딸려있는데. 확실히 이상한 배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집을 사지 않는 게 좋을까요? 뭐 배치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나라면 사지 않을 거다 이 말이야. 그런가요? 나는 케이스에게 감사를 표한 뒤 전화를 끊었다. 다시 배치도를 본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희한한 공간은 대체 왜 있는 걸까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후리아라 씨의 말을 듣고 보니 확실히 불길한 집이다. 상상력을 발휘해본다. 방에서 나갈 수 없는 아이, 더블 침대에서 잠드는 부모. 1층과 2층을 비교해본다. 1층만 보자면 평범한 집이다. 의문의 공간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의문의 공간, 완성되지 못한 수납용 공간. 정말 그럴까? 이때 어떤 억측이 머리에 떠올랐다. 너무나도 스투핏한 억측. 하지만 두 장의 배치도를 겹쳐본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나는 다시 K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뚜뚜뚜 얼얼얼얼 차가도. 여보세요? K씨. 아유 또 연락드려 상당히 죄송합니다. 아이 괜찮구만. 또 뭔가 깨달은 점이라도 있나 우케치 양반.
아니 저기요, 아무래도 이 1층의 공간이 이상해가지고 어쩌면 2층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1층이랑 2층의 배치도를 겹쳐봤어요. 그랬더니요, 1층의 공간이 아이 방과 욕실 구석에 딱 겹치는 거예요. 마치 두 방을 서로 이어주듯이 겹쳐 있어요. 아, 확실히 그렇구만. 그러네. 여기 봐봐. 그죠? 이게 우연이라기엔 너무 절묘하다. 그죠? 게다가요, 이건 뭐 일반인의 어이없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요, 혹시 1층의 이 공간은 통로 같은 게 아닐까요? 통로? 예를 들면 말이에요, 아이 방과 욕실의 바닥에 1층과 통하는 구멍이 존재한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3D화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두 구멍은 1층의 공간과 이어져 있는 거예요. 아, 오. 그래서 애새끼가 이렇게, 상상력이 엄청나죠, 우케츠 형님이. 그러면 이 공간을 통해 아이 방과 욕실을 오갈 수가 있을 거예요. 부모는 바깥에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러면 남에게 보이지 않고 아이를 욕실에 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 방에 있는 선반은요, 이 집을 팔 때 구멍을 감추기 위해 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떠세요? 확실히 뭐 흥미로운 생각이긴 하다 이거야. 그래도 좀 지나친 생각일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한데 말이야. 뭐 그렇겠죠. 죄송해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잊어주세요. 나는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어린 애새끼의 망상 같은 소리를 진지하게 떠들다니.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던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K씨가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통로? 아니 잠깐만, 만약 그렇다면 마사카! 왜 그러세요? 아니 방금 말이야, 내 우케치 양반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아니 우케치 양반, 이 집의 예전 주인은 아내랑 한 명의 자식이 있다 그랬잖아. 예, 그렇죠. 부모는 2층에 침실에서 잔다. 아이는 아이 방에서 잔다. 그럼 1층의 이 침실은 누구 거란 말이야? 뭐 집에 온 그 게스트룸 같은 거 아닐까요? 손님들이 자는 방? 뭐 역시 그렇겠구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집에 손님이 자주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손님이 말이야, 창문이 없는 아이방, 욕실에 통로의 존재까지 합치면 말이야, 하나의 스토리가 보이는구만. 스토리요? 뭐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지만 말이야, 나도 가끔은 망상을 떨고 싶다 이 말이야. K씨는 이야기를 들려주듯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말이야, 이 집에 살던 사람은 부부와 아이가 하나 있는 가족이다 이 말이야. 아이는 말이야, 어떤 목적을 위해 아이 방에 갇혀 지내는 거야. 부부는 가끔 손님을 초대하지.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나름 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야 나처럼. 예를 들면 회사의 중역이나 중소기업 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실에서 잡담을 나누고 말이야, 부엌에서 이제 밥을 해 먹고, 남편이 손님에게 술을 권하지. 손님은 기분이 들뜨고 완전히 취했을 때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늘 밤은 묵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집에는 손님용 침실도 있답니다. 목욕물도 데워뒀으니 모쪼록 인조이 하세요. 그리고 손님을 2층에 창문이 없는 욕실로 안내하는 거지. 여기로. 손님이 목욕탕에 들어가는 걸 확인한 아내는 아이 방에 신호를 보내. 아이는 어떤 물건을 들고 와서 바닥에 구멍을 통해 1층 통로를 지나 목욕탕에 잠입하는 것이. 그리고 날부치를 손님의 등에 찔러 넣는 것이요. 예? 아니 왜 그런 병신 같은 짓을 해요? 아이 진정해 우케치 양반.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망상이야. 알몸에다가 무방비, 취기가 돌아 몽롱한 손님은 영문을 모른 채 저항할 수도 없어. 아이는 말이야, 몇 번이나 손님의 등을 날붙이로 찌른다. 대량의 피가 흐르고 손님은 사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져 숨이 끊어지는 거지. 이걸 확인한 남편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는 거야. 즉 이 집은 말이야, 평범한 집으로 가장한 암살자의 작업장이다 이거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 암살자라니, 병신 같은 생각이군요. 아니 들어봐, 만약 현재 일본에 암살자가 존재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 근처에서 태연하게 생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야. 어때? 아니요 아저씨, 그게 어떠냐고 물어보셔도 말이야, 뭐 어디까지나 나의 망상이다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재밌지 않겠냐 이 말이야. 아이를 이용해 사람을 죽이는 부부, 이를 위해 길러진 아이, 재밌을 리가 없다. 근데 말이야, 아까 군형을 감추기 위해 선반을 배치했다는 얘기가 나왔지. 근데 아이 방에 선반이 하나 더 있다고요. 아, 이제 그 1층에서 보면은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그럼 이거는 뭐냐는 거야? 예? 단순하게 끝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야, 이 선반 아래에도 구멍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거야 뭐. 구멍 너머는 어디로 이어져 있지 않겠냐 이 말이요. 창고인데요? 창고라. 그렇다면 이 집에는 시체를 처리하기 위한 루트도 존재한다 볼 수 있겠구만. 예? 아니 땅 투뷰인가? 아까의 얘기로 돌아가자고. 시체를 욕실에 그냥 둘 순 없잖아. 외부에 들키지 않고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 재차 구멍을 이용하는 것이요, 구멍을 통해 시체를 운반한다 이거지. 하지만 구멍이 너무 작아 성인의 몸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부부는 톱 같은 걸로 시체를 작게 절단한다 이거야. 구멍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아이가 운반할 수 있는 크기로. 이 부분이 이제 그 주방과 이제 화장실로 이어지는 그 통로고, 여기가 이제 다시 그 차고로 이어진다, 아이 방에서. 뭐 꼭 이런 어떤 암살 때문만이 아니라도 비밀 통로가 이렇게 존재는 하는 것 같긴 해. 자, 계속 쿠리아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애는 무슨 죄야?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부모를 사랑한 거지. 부부는 말이야, 토막난 시체를 욕실에 구멍에 던져 넣는 것이야. 이를 하나씩 몇 시간에 걸쳐 자신의 방으로 옮긴 뒤 다른 구멍을 통해 떨어뜨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시신을 욕실에서 창고로 운반한다 이 말이야. 부부는 이렇게 옮긴 시체를 차고에 채워둔 차량의 트렁크에 집어넣는 거지. 그리고 그대로 인근 야산에 버리러 가. 아, 여기가 차고구나. 아, 그러니까 위층 이제 설계도로 보면은 여기라는 거잖아. 그 아까 그 이제, 그죠? 이렇게. 오, 야 말이 돼. 말이 된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역과 가까우면서도 근처에 자연이 많다. 그것이 이 집의 세일즈 포인트였다. 그래서 애초에 우케츠한테 이 설계도 보여주면서 집 어떠냐고 물어본 사람도 그래서 골랐던 거야. 근처에 자연도 많으면서 역과 가까웠기 때문에. 1년에 이 사건은 전부 창문이 없는 방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즉 외부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로 살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낮이든 밤에든 연중 언제나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해 우케츠 양반? 케이스의 장관설에 밀려 거의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이때 계속 느끼고 있던 의문을 케이씨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저기 아저씨, 만약 지금까지요 한 얘기가 전부 사실이라 쳐요. 그럼 왜 이렇게 귀찮은 방식을 고집하는 걸까요? 사람 죽이는 걸 외부에 보이기 싫다면 집에 커튼을 치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한번 뚫린 주둥이로 씹으려봐요. 그 주둥바리로. 바로 그거야. 보통 사람은 집에서 보이기 싫은 짓을 할 때 커튼을 친다 이 말이지. 살인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야. 반대로 말하자면 커튼을 열어놓은 집안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겠지. 역의 역발상이라는 건가요? 바로 그거야. 배치도를 보라고 웃겠지 양반. 이 집은 창문이 좀 많아. 그러네. 창문 존나 많네. 이거 유리값 많이 들었겠다. 1, 2층 다 합치면은 예. 와, 뭐 17개예요 지금 창문이. 오히려 다 노출시켜가지고 의심을 안 받게 하는 구조라는 거야? 애초에 집을 지을 때부터 이런 암살을 계획한 집이었다는 거야? 허허. 여러분, 씨발 그냥 좀 채팅창 좀 호응 좀 해주세요. 예? 목 아파 뒤지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그런 이게 좀 같이 만들어가자 이거야 방송을. 예? 나 이거 씨발 뭐 무서워서 보는 줄 알아? 니네 재밌으라고 보는 거야. 재밌으라고 해주는 거야. 어? 세 번째 보고 있는 거야 나 지금. 근데 또 해주잖아 재밌으라고. 그럼 니들도 호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이거 나 혼자 해? 어?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알려줄게. 와, 대박. 존나 무섭다. 실제로 이런 집에 일본에 이런 수상한 이런 거 많아요, 설계도.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래서 일본은 이런 사건 많아가지고 사건 매물이라고 따로 범죄 사건 일어난 건물은 공개함, 집 주소 오픈돼 있음. 이런 거 한 번씩 치고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존나 무섭네. 집중해서 봐야겠다. 뭐 이런 것도 치고 이거 진짜예요? 이런 거 치고 응? 금쪽이 TN님 슈퍼챗 5만원 감사합니다. 아, 금쪽이님께서 5만원 감사합니다. 그래 이렇게 또 얘기하고 야 금쪽이가 5만원 후원했구만. 야 너 이거야. 너 좋다. 아, 돈 벌었구만. 부엌에만 창문이 3개가 있다 이 말이야. 마치 밖에서 봐달라는 것 같아. 이건 결코 바깥에 보여서는 안 되는 방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프리아라 씨는 계속해서 그럴싸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나는 그의 달변에 도전한다는 심정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럼 시체 처리에 대한 얘기 말인데요. 애초에 창고 바로 위쪽에 욕실을 만들면 시체를 옮기는 수고를 크게 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는 하지 않은 걸까요? 그건 또 그렇구만. 왜 그랬을까? 그건 말이야. 현관과 차고의 방향을 생각하면 이 집은 두 모퉁이가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런 말이야. 이 욕실은 집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지. 사냥감을 깊숙한 곳으로 몰아넣는 게 헌터의 자연스러운 심리다 이 말이야. 아, 그런 건가요? K씨와 전화를 맞춘 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K씨의 얘기가 사실이면 어떡하지? 이 새끼 병신인 줄 알았는데 진짜 명탐정 코난이었으면,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소년탐정 김전일이었으면 어떡하지? 쪽팔린데 그래도 경찰에 신고해야 될까? 설마 제대로 상대해주지도 않을 거야. 애초에 암살자 가족이 만든 살인저택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다 자란 어른 새끼들이 진지하게 말할 만한 게 아니야. K씨도 처음부터 조현병이 걸리진 않았을 거야. 이제 그만 생각하자. 저녁밥이나 차리던 그때 전화기가 울립니다. 얼얼얼얼얼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이야기 Y입니다. 아, Y씨 오랜만이에요. 실은 말이에요. 방금 전까지 그 설계사인 쿠리아라 씨랑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K씨의 말에 따르면 그 집은 말이에요. 아, 사실은 그 일에 관해 우케츠 씨에게 사과해야 될 게 있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요, 그 집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아니, 왜죠? 우케츠 씨도 알고 계시지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예? 아니, 그런 일이요? 어라? 아침 뉴스를 못 보셨나요? 그 집 근처에 있는 잠목림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이전에 그 집에 묵었던 적이 있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뭐 사건과는 관련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냥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구입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쿠리아라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유 그게 뭐 딱히 뭐 별말은 없었습니다. 좀 미친 아저씨예요. 아 그렇군요. 저기 잠깐만요. 제가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집의 이전 주인은 지금 혹시 어디 살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저번에 그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말이에요. 매매 계약이 끝난 순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호,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 귀찮은 일을 부탁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여기 쏘삼 한번 쏠게요, 제가. 끊어요. Y씨는 활기찬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그가 구입을 그만둔 이상 나와 그 집은 아무런 관련도 없다. 잊어버리자. 굳이 더 파고들 필요는 없다. 나는 2장의 배치도를 꼼꼼히 감은 뒤 쓰레기통에 버렸다. 끝. 야, 씨부레. 이게 이제 우케츠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된 그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유튜브에 이거 영상으로도 있어. 유튜브, 우케츠 유튜브 있거든. 유튜버야, 이 사람. 그래가지고 영상으로도 보면은 더 재밌습니다.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막 연기하면서 취재하는 것처럼 영상 만들었거든. 그거를 이제 소설로 만들었고 이 사람이 또 이제 블로그에다가도 올렸는데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막 번역해가지고 한국에 알리기 이렇게 막 퍼지기 시작했거든. 이씨! 그때부터 이제 우케츠가 유명해진 거예요. 책도 많이 팔렸고 책도 있습니다. 책도 사서 보시면 좋아요. 지금 이게 번역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풀렸는데 그 없는 얘기들도 많고 재밌지? 재밌어. 그래서 또 한번 봤습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도 호응해주고 하니까 재밌잖아. 응? 난 재밌어.